먼저 우리 염돈재 진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염 위원님께서는 참 평생을 국정원에서 근무하시면서 그 공과 과, 그 다음에 애환에 대해서 너무도 많이 체득하고 계실 거로 알고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가 그렇게 썩 나오고 싶은 자리는 아니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아마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한번 그 소회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말재간도 별로 없고 또 정보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말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귀는 열고 있지만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자리에 나오는 것이 꼭 곤혹스럽고 또 잘했다는 소리보다는 못했다는 소리 듣기가 십상이고 개인적으로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고 제가 이렇게 한 것은 이제 우리도 이렇게 정보기관 문제 갖고 너무 소모적인 이런 게 좀 되지 말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정보기관의 활동 억제에 대한 또 불법행위 금지에 대한 이런 논의는 지난번에 있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진정으로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해서 정보 활동이 정말로 정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했던 의원님들 참 여기 이 진술을 하신 이제 학자님들 얘기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법적인 측면 또 이론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도 의원님들께서 한번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전 개인적으로 이번 댓글 사건 또 나고 이랬을 적에 집에서도 엄청 저희들은 고통받았습니다. 사실 가장 고통받는 것이 전직들입니다. 현직은 사실은 봉급이라도 받고 있고 이랬으니까 숙명을 알고 있다 그러지만 전직은 이런 얘기했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 그 직장을 알고 있고 또 그 친구들도 알고 있으면은 참 부끄럽고 너 아버지 하는데 왜 그래? 그러고 자식들한테도 아빠 그 회사 왜 그래? 그럽니다. 이거는 아마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국정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또 오해되는 부분, 또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좀 더 멀리 봐서는 국가정보업무가 발전돼서 나라에 기여하고 국가안보가 튼튼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놨습니다. 제가 말재간도 별로 없고 이런 거 나서는 그런 기회도 별로 없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온 것은 그런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요. 의원님들께서 저희 그런 퇴직 직원들의 진정성이라 할까 그런 애환도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기에도 염돈재 진수님께서는 참으로 그 평생 국정원에서 애국 충정을 가지고 근무하신 거로 제가 잘 이렇게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야말로 이제 마지막 인생의 어떤 그 트와일라이트에서 진짜 국정원 후배들과 우리 국가의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외국 총정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오길영 진수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지난번에 우리 그 존경하는 그 김회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네 분께서 공이 이 통신비밀보호법 중에서 휴대전화의 감청 이것은 앞으로 국정원의 임무 수행에 그건 뭐 절대로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 이런 데에서 공감을 했다는 것은 다 아마 제가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보장할 것이냐. 그럼 여기에 이제 걸려있는 문제가 자꾸 뭐 하면은 국민들이 이게 도대체 불법 보호 감청의 소지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국정원을 믿지 않고 그래도 몰래 우리가 모르는 기술을 가지고 여기에 좀 해나가는 것을 오해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모르는 기술을 가지고 해나가는 거야 뭐 아무리 법안이나 할아버지가 있어도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합법적인 틀 내에서
이제 국민들께서 믿으실 수 있는 이제는 뭐 도저히 국정원이 개인의 정보나 이런 거를 함부로 빼나가거나 그런 그 인권의 문제에는 끼어들 수 없다 하는 제도 보완 장치를 말하려면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로 말씀드릴까요? 제가 좀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 앞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기관이 휴대전화의 불법적인 도감청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감청 협조 설비에 3자 인증법, 여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3자 인증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원, 정보수사기관, 그 다음에 통신사업자가 이것을 항시 동시에 감시하고 체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다가 그 장비를 설치해 놓는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휴대전화 감청 협조 설비는 국제 감청 기술 표준에 따라서 통신사업자가 감청 장비를 발주하고 외부 제조업체가 제작 설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선 장비의 기능에 대한 투명성에는 별 문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3자가 3자이 하는 거는 이거는 통신제한조치 기술자문위원회 이거를 해서 오남용 방지 그 다음에 방지 기술의 적합정도, 기술 표준 준수 여부, 이행 절차에 대한 관련사 검증,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첫 번째. 그 다음에 3자 인증기법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언제 뭐를 어떤 내용을 했다는 것을 다 기록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끼워넣기를 국정원이 몰래 자기가 도청할 수 있는 분야를 끼워넣을 수 있는 소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국정원이 무슨 뭐 몰래 뭐를 정보를 빼나간다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최근에 국정원법이 개정돼가지고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이의제기와 신고 절차 마련되어 있고, 고기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고, 또 통신비밀보호법이 이번에 개정돼가지고 처벌이 불법 감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아니라 최소한 뭐 합계 1년 이상인데, 저는 이거를 쭉 보면서 이 정도면은 과연 누가 아까 그 염돈재 진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슨 국정원 직원이 무슨 영화를 보려고 감옥 갈 수 있고 또 처벌받아가지고 연금까지 박탈돼서 평생 동안 사는데 지장에서 이런 것을 하겠는가 하는 생각인데, 저는 이 정도만 되면 이제는 국정원이 불법 도감청을 할 수 있는 소지를 0%다 하는 생각을 여기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은 이제 0%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0%라고 하고는 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제도적인 문제보다는 사람의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현혹되거나 뭔가 하여튼 뭐 마음이 변한다든가 아니면 범죄 욕구가 생긴다든가 결국엔 이제 사람이 저지르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도적으로 무언가를 우리가 최선의 제도를 만든다라는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을 하고 지금의 제도보다 훨씬 더 개선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 역시 0%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렇고 이제 그게 이제 결국 그렇습니다. 그게 감청 장비를 회선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느냐 마느냐. 지금 법안 보면은 그게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법안 내용인데요, 그죠?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고 사실 지지난인가요? 그때도 이제 나왔었고 계속 나왔었는데 좀 내용이 좀 달라지긴 했죠. 그때는 아마 그 장비 자체 구입이 통신사의 이제 부담으로 됐다가 지금은 이제 그 국가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자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굉장히 불안한 측면이 하나 있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개혁특위가 사실은 그 국정원에 가는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이 지점에 있어가지고는 답변을 계속해도 되나요? 예, 이 지점에 있어가지고는 국정원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더 신뢰가 간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물론 뭐 3자 방식으로 간다, 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만은 어쨌건 간에 기업입니다. 영리 추구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시민단체가 얘기하는 대부분의 건은 사실은 국정원 불신 더하기 기업을 어떻게 또 신뢰할 수 있느냐는 논의까지 더해진 겁니다. 더해진 것이고, 저 역시 국정원에 대한 불신 부분은 저는 뭐 크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일단 기업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국가기관만큼 신뢰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도의 우수성에 대해서 뭐 고증을 해달라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확실한 것은 지금보다 나아져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명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저도 기사 하나 뽑아왔는데요. 보면은 이게 영장이 기각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법원에서 통제가 제대로 돼야 되죠. 근데 감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각률이 2%밖에 안 돼요. 98%가 다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영장 중에 감청 영장을 가장 소홀히 대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사법부가 이제 들어줬으면 하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인권 침해도가 높은 거거든요. 사생활 비밀 침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입장에서 다가가면 굉장히 침해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각률은 굉장히 저렴하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 보면 사실 이거는 이제 질의 내용하고 좀 다른데요. 전반적으로 이 감청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일 필요도 없지만, 좀 해주세요. 네,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도 없지만 사실은 전체적으로 긍정을 하면서도 통제력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이제 얘기를 너무 길게 하셨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문제까지를 오늘 여기서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규제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먹여 규제도 예를 들면 또 은행에 있는 뭐 이런 데 있는 개인 자료들 이렇게 줄줄 셉니다. 그런 것까지를 어떻게 우리가 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고, 국정원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어디 뭐 누구한테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몰래,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보장된 데보는 최소한도 각자 개별적으로 통신회사든 뭐든 그걸 뺄 수 있는 제도 이익 장치는 확실하게 마련된 것으로 봐서 막 그 정도만 우리가 보완을 하게 된다면은 이번 기회에 통신비밀보호법, 그 다음에 서상지 의원께서 제기하신 그 보복 개정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 처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국정원의 앞으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십니까? 감청은 국정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검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 가지죠.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도 있고 국가안보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정원의 발전과 연관시키고 싶지는 않고요. 일반 학자로서. 조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에 예, 보충 좀. 시간 지나면 10월 동안. 예, 보충. 왜냐하면